여전히 마무리 짓고 있지 못하는 피프티 사태. 많은 분들이 요즘 한간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 중에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괘씸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사건도 일련의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 대중들의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 멤버들의 뻔뻔함, 괘씸스럽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내부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프티 멤버들 그냥 기존대로 전홍준 대표님과 정상적으로 남들처럼만 가수 활동을 해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보면 뉴진스가요 차트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슈퍼샤이 신곡의 댄스 챌린지마저도 뜨겁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뉴진스가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피프티 멤버들은 대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피프티 멤버들이 꾸준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해나갔다면 뉴진스의 사상 최대 호적수로 등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영어 버전이 랭킹 8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엄청난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피프티라는 거죠. 이 뉴진스 멤버들의 슈퍼샤이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슈퍼샤이 댄스를 쳐서 인터넷에 SNS에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챌린지로서 유행 중입니다. 애시당초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멤버들의 노래와 댄스가 엄청나게 번져나갔고 나아가서는 큐피드 노래가 초대박을 쳤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금 엄청난 신기록을 또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뉴진스와 정말 정면 승부를 기대할 만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위선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엄청난 슈퍼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지만 결국 이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섣부른 판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주장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글쎄요. 정말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피프티 사태 안성일 대표의 배우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 위기의 남자 안성일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이 대두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안성일 대표가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전으로 굉장히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과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한번 올려보니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된 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모든 것을 이해해주겠다. 다 들어줄 테니 돌아만 달라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사건의 중심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습니다. 이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가 안성일 대표의 혐의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가 운영 중인 더기버스는 교보문고로부터 투자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더기버스에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교보문고가 참여를 하면서 보통주 40억 원, 우선주 60억 원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죠. 더기버스 자체가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교보문고는 향후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더기버스의 자산 총계가 97억 원입니다. 즉 더기버스의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 거의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3억 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 이 전 재산이 다 교보문고의 투자금이다. 피프티 사태가 안성일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 측에선 더기버스가 6년 내에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만약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기준으로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습니다. 연복리이자 3%입니다. 복리이자가 뭔지 아시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선주 기준이니까 여기 위에 보면 우선주 60억 원이죠.
이 60억 원에 대해서 복리 연이자 3%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내에 상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지난해 9월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돼요. 앞으로 5년 안에 만약 더기버스 자체가 주식 상장을 할 정도로 회사 규모가 거대해지지 못하면 이 안성희 대표 연복리 3% 60억 원 기준의 금액을 교보문고에게 계속 지급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 속에서 전홍준 대표의 미래가 더더욱 암울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일까요?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니까 더기버스의 이해관계인 대표이사, 백이사라고 비이사라고 알려져 있죠.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교보문고는 풋옵션, 즉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안성희 대표가 어트랙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이로 인해 더기버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교보문고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 자체는 조건 설정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선주에 대한 금액으로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조계의 관계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낸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유사 수신 행위 또는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 집행 면탈,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등과 같은 형사 책임이 만약 문제가 될 경우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이후에 만약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의 관계자는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렵다. 교보문고 역시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조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다.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좋게 해결을 하고 싶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법조계에서 바라볼 때는 만약 안성희 대표가 최악의 재판 결과를 맞게 된다면 지금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에게 받을 엄청난 배상 금액은 당연하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교보문고에서 우선주에 대한 60억 원에 대한 연 복리이자 3%에 대한 금액도 내야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법조계 관계자의 말처럼 차후에 형사고소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뿐이다.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글쎄요. 시간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직까지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 제가 볼 때는 만약 정말 이 안성일 씨에 관련된 모든 죄목이 타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요. 교보문고의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성희 대표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투자사인 교보문고 양측의 소송 금액에 대한 엄청난 배상금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합니다. 안성일 씨 입장에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태예요. 그 와중에 이 안성희 대표와 문제가 있었던 이 손승연 씨 추가 정황이 최근에 또 폭로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손승연 씨와 안성희 대표의 매니저가 이미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있을 당시 각종 행사에 함께 동행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손승연 씨가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때
손승연의 출퇴근을 도왔던 안성희 소속사의 직원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지 않았고 주로 픽업, 이동만 도와줬다. 불쌍한 동생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개인적으로 안성희 씨가 부탁하여 몇 번 갔던 것이 전부다 라고 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손승연 씨의 말도, 안성희 씨의 말도, 안성희 씨의 직원의 말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손승연 씨의 경우 여전히 뮤지컬 맨피스에 정상적으로 공연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손승연 씨 최신 근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전달드렸지만 그렇게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손승연 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이 된 채 전혀 돌아오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계정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손승연 씨 유튜브마저도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한 비판과 문매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에 올려놓은 영상이 5개월 전 영상인데 이 5개월 전 영상의 댓글이 1000개가 넘고요. 최신 댓글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전홍준 대표님. 떳떳하더니 인스타 비공. 정신력 지린다. 영상 안 내리냐. 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구독 취소 안 한 분들 아직도 많네. 베스트 폰지 사기 홍보 담당관 아니냐. 인스타 비공개 봐라. 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이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사업하실 거예요? 취직하실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시나요? 등등등.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안성희 씨도 이 손승연 씨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맹목적인 비난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전홍준 대표님 대중들에 대한 평가가 남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특히나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굉장히 참 재미있는 댓글도 보입니다. 쭉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건국 이래 전무후무하게 온 국민이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다. 절대 합의하시지 말라. 손절하셔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기운 내세요. 어트랙트에서 나오는 덕질은 그룹은 전부 다 덕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끊임없는 응원 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대중들의 반응이 든든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전홍준 대표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던 사진인데 이 전홍준 대표님의 친부 되시는 아버님의 이 장례식이 약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쭉 보니까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네요. 6.25 국가유공자 아버지, 충무 무공훈장 1개, 화랑 무공훈장 2개, 수요자 분이시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애도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의 아버님이 최근 장례식장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아버님의 이 별세하신 이 현장이 알고 보니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정말 더욱더 뜻깊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반응을 보세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도 국가유공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걷는 길을 보며 감동과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밑에 견자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삶을 보고 자란 대표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이토록 힘든 사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뜻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참 이 전홍준 대표님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공감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 저희 할아버지가 또 국가유공자, 6.25 전쟁의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으신 그런 할아버님의 손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전홍준 대표님을 보면서 뭔가 깨닫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럽게 살았던 인생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홍준 대표님은 까도 미담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국가유공자의 후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반성의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젠 더 이상 무의미한 침묵과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발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드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트랙트 측 피프티 멤버들과 아직도 접촉 못했다. 협의를 희망한다. 아시다시피 이 어트랙트 측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의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어머님 2명도 나오지 않았고 이 전홍준 대표님도 직접 나가진 않았지만 회사의 관계자가 출석을 했음에도 그 어떠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여전히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바로 9일날 열렸던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정기간, 이날 법원에는 어트랙트 측 관계자와 아란과 세나의 모친 그리고 각각 변호인들이 참석하여 2시간여가 넘는 조정을 가졌지만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종결이 됐고 16일까지 당사자들 간에 알아서 사적으로 협의하기를 바랬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어트랙트 측 관계자와 아란, 세나의 모친, 특히 아란이라는 멤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여전히 피프티 멤버들과 협의를 원했다. 관계자는 여전히 멤버들과 접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의 입장은 예전과 똑같다.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고 싶다. 멤버들과 협의를 원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돌아만 와달라 라고 말했었던 이 소속사 입장은요, 여전히 시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멤버들과는 전혀 접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참 황당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이진우 유튜버가 몇 가지를 또다시 포착하여 공개를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 더기버스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피프티 사태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이 조정을 두고 말이 많다, 성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아마 그 이전에 촬영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조정기일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뛰고요.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에게 과연 얼마나 비용을 소모했을까에 대해서 고정비와 프로젝트 진행비로 나뉘게 된다. 인건비, 임차료 등 포함된 고정된 비용이 이렇게 전부 다 포함되어 17억 원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요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 낱낱이 적혀져 있습니다. 현 인원 월 인건비가 약 7천만 원, 신규 채용 월 인건비가 3천만 원, 트레이너 인건비가 1,200만 원, 월 임차료가 1,100만 원, 각종 지급 수수료 운영비가 또 200만 원, 그래서 약 1억 3천만 원이고요. 이번엔 프로젝트 비용입니다. 멤버들에 관련된 비용이죠. 포토와 영상 촬영하는 비용이 5억 5천만 원, 헤어 메이크업과 의상에 들어간 돈이 1억 원, 안무에 들어간 비용이 5천만 원, 또 곡을 구매한 비용이 1억 원, 그리고 각종 마케팅이 3억 원,
해외 프레스투어 5억 원, 기타 제작비, 시술하거나 멤버들이 수술하거나 이런 미용에 관련된 비용이 또 1억 원. 그래서 위에 있었던 이 고정 지출 비용과 프로젝트 비용을 모두 합해서 17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진우 유튜버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사용된 비용으로 더기버스에 전달해야 될 총 비용이 23억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해외 프레스 투어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5억 원이 제외되어 총 18억 5천만 원이 되었다. 또한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20억 원이 있었다. 이 돈을 받자마자 더기버스 측에 바로 16억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측에 전달한 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총 3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애시당초 더기버스 측에서 뿐만이 아니라 PFT 멤버들 측에서 뭔가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전홍준 대표님이 사적으로 운영했을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던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알 수 있죠. 인터파크에서 받은 돈 받자마자 바로 더기버스에 입금을 했는데 도대체 전홍준 대표님이 이 돈을 어디에 사적 이용을 했냐라는 겁니다. 또한 해당 비용은 PFT에게 쓰이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더기버스였다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더기버스 측에 전달된 비용이 월 지출 비용 고정비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젝트 비용 더기버스 측에 전달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기버스 측에서 모를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추가적인 20억이 어떻게 투입됐는지에 대한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전홍준 대표다. 그런데 멤버들이나 안성희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사건 초기에 20억을 어디서 났냐? 라는 문제제기가 지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내용만 봐도 이 PFT 멤버들과 나아가선 안성희 대표가 왜 뒤에서 뭔가 이들을 가스라이팅 했거나 또는 템퍼링을 시도했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진호 유튜버가 이야기한 이 17억 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모른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이 인터파크에서 받은 투자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 안 됐냐 PFT 멤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억 원 횡령한 거 아니냐 이것 자체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뉴스 기사를 접하고 소식을 접하게 된 많은 대중분들 또 한 번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사실을 PFT 멤버들이 정말 몰랐을까? 자신들의 비용으로 다 사용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홍준 대표님을 대상으로 한 고소건을 진행했다. 이 사실 자체에 다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자, 보면은 안성일 대표의 해외 프로필입니다. 보면은 안성일 시안이라고 되어 있고 아시아 태평양 CEO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성일 대표가 이 경력, 이력 위조했다라는 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삭제됐던 복구 자료에서 이진우 유튜버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 해외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안성일, 시아는 워너뮤직 코리아와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덕션 디렉터로 K-컨텐츠 사업에 대한 폭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5년 이상 한국의 음악 및 뉴미디어 산업에 종사해왔고 음악 프로듀서로서 수많은 K-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다. 자, 이거 딱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한 국내 몇 안 되는 IP 전문가로 음악 IP 운용사 BMI를 통해 440억 원 규모의 인수 딜을 성사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음반사 더기버스를 설립하고 K-POP 보컬리스트 관리 또한 하며 음반사 어트랙트의 대표이사로서 신인 아이돌 그룹 육성도 맡고 있다. 이게 결정적이죠. 이 더기버스 내부적으로 작성된 원고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보시니까 어떠세요? 해외에서 안성희 대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 어트랙트? 피프티 멤버들이 있는 그 어트랙트의 대표이사로서 신인 아이돌 그룹 육성도 맡고 있다고? 아, 그럼 이 사람이 피프티 멤버들을 만들어냈겠구나. 이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 안성희 대표는 까도 계속 저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심지어 피프티 멤버들 역시 당연히 저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고소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냐. 지금 엄청난 분노의 비판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요.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2달에 걸친 아란의 회복.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아란. 요번 피프티 조정기일에 참석한 두 멤버 중에 한 멤버죠. 어머님이 참석했었죠. 그 어머니가 참석한 멤버 아란입니다. 비이사 보고 신뢰할 수 있나?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더기버스에서 데려왔다라는 아란이 피프티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안성희 대표가 인터뷰에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다. 본인이 마치 멤버 3명을 선택한 것처럼 말을 하며 안성희 대표가 이 3명의 멤버를 직접 뽑는 데에 관여한 것처럼 인식되게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안성희 대표가 직접적으로 합류를 했을 당시 이미 대부분의 연습생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월말 평가를 통해서 멤버를 한 명씩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의 추천을 받은 이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멤버가 바로 아란이다. 더기버스의 소속 본부장이 아란을 발탁해서 연습생으로 합류를 시켰다. 그 후 아란이 2달에 한 번씩 있던 월말 평가를 통해서 살아남게 됐고 안성희 대표는 월말 평가의 심사위원단 중에 한 명이었다. 더기버스의 본부장이 잠시 일했던 예술학교에서 제자로 인연을 맺은 아란을 눈여겨봤고 어트랙트에서 걸그룹을 런칭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란을 추천했다. 그 후 아란의 음색을 들은 전홍준 대표가 직접적으로 합류시키게 됐다. 차후에 발생하게 된 아란의 병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을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란의 수술 계기로 멤버들이 소속사를 이탈하게 된다. 아란이 수술을 받은 것이 맞을까? 2달에 걸친 대장정이다. 당남형 수술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회복까지 2, 3주가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아란은 2달 이상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다. 대표 입장에선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란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얘기한 사람 역시 전홍준 대표였다. 왜냐하면 향후 해외에서 더 큰 공연이 있을 때 아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홍준 대표는 아프다면 수술을 받고 완전히 나은 다음에 활동하자라고까지 말을 했다. 그런데 아란이 수술을 받은 시점이 5월 2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5월 22일에 수술 경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전홍준 대표가 의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이 당시 때 B사가 이 일정을 담당했다고 한다. 멤버들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는 이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란의 수술과 회복에 대한 과정은 굳게 믿고 있었다. 현 상황에선 멤버들을 의심할 게 아니라
B 이사의 보고가 사실이 맞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또 안성일 대표와 또 B 이사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많은 대중들은요, 도대체 이 백 이사와 나아가서는 안성일 대표 어디까지 속인 거냐?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RR이라는 멤버 자체도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이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 B이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B이사에게 뭔가 또 다른 꼼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또 있어요. 자,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EG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CEO가 누구냐? 바로 너바나라는 엄청난,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그룹의 이 게리거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 너바나라는 매니저의 출신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홍준 대표가 이 미국 투어 과정에서 이 게리거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여러 가지 방송, 라디오, 프로모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이 옆에 있는 분이 말을 했다고 해요. 일정만 정해서 이제 확정만 지으면 됐는데, 이제 전홍준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피프티 사태가 터지게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이 미국 일정까지 다 퍼펙트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굉장히 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졌지만 이 잠깐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CEO인 이 게리거 씨라는 분이 전홍준 대표에게 화환을 하나 보내왔다고 합니다. 바로 8월 4일날 보내온 화환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꽃바구니 속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그것도 한글로 적혀져 있는 메시지가 함께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대표님께 지난 몇 주간 대표님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모두가 대표님을 지지하며 앞으로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요런 얘기를 미국에서 이 잠깐 만난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이번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최악의 사태인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아란과 관련된 이 안성일 대표와 백이사의 이 또 황당무계한 이 폭로가 정말 많은 대중들의 또 다른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